예, 트렌드를 짚어주는 남자들 트집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트집 잡을 수 있는 거 짚어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과 또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코너명은 달라졌습니다만은 대표님과 하던 얘기는 투표인 때부터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약간의 좀 시장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지는 해주셨었는데 또 주말 사이에 FMC에서 워낙 거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후에 어떤 또 분위기 반전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FRB 대응도 빠르지만 시장의 흐름도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미리 선반영됐다가 뭐 발표되면은 바로 또 반대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시장 쪽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선물지수 보면 나스닥 따라가지고 뭐 한 1시간 사이에 3, 4포인트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추격 매매를 하다가는 좀 많이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FRB 쪽에서 빠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지난 주말에는 이미 장중에도 개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단기 채권 말고도 중기 채권, 중장기 채권 쪽으로 이미 직접 매입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때 30년물 채권 샀다 해가지고 막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뭐 채권 다 매입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걸 또 한 번 또 뉴스로 나오게 하면서 정책 발표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 2, 3일 남았는데 이렇게 주말에까지도 이렇게 주말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휴일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공개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좀 혼선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그렇게 직접 개입을 하니까 좀 수그러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게 단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면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왔었던 그런 움직임이 깨져버리니까 말도 안 되게 같이 움직이면 안 될 자산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렇죠, 같이 내리고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앵커님이 11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원유 관련해가지고 기초자산 관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원유 관련된 얘기는 뭐 지난 주말에 10시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다른 자산 쪽에서의 기초자산하고 연결된 그런 디커플링 쪽 얘기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채권하고 달러, 유로 이쪽의 움직임을 한번 표로 정리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지난 주말에 나타났었던 그 움직임을 이 맨 오른쪽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채권 쪽이나 저 유로 달러 쪽에서요. 그래서 저렇게 까만색 선 유로 쪽이 이렇게 유로 FX가 툭 튀어오르는 것은 달러의 반대 움직임이거든요. 달러가 저렇게 툭 튀어오르는 건 약세로 변한 것이고 주말에 개입을 하니까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사실 강세로 돌아서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채권 개입을 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가 되니까요. 근데 그것이 선반영됐다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마치 요전에 50bp 금리 인하를 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때 50bp 인하했을 때 뚝 떨어졌다가 달러 인덱스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원위치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주식이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을 상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하고 달러 강세가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왜 나타날까를 보면은 선반영되는 그런 측면하고 더불어서 달러가 일단은 부족하다는 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 저런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FRB가 달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기업 쪽에서는 글로벌 달러 자체가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저 그래프를 이해를 하려면요.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달러만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글로벌 달러 수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것이 언제 끝날지가 모르겠다.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금리 이렇게 크게 인하시키고 막 물량을 푼다고 하면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야 되고 ECB에서는 기준금리를 안 건드렸으니까 유로화 쪽은 강세를 기록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게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책을 지금은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대응이나 전망은 좀 어떻게 해볼 수 이거 전망이라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망을 하려면은 저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 자산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네. 한 4개 정도는 섞어놓고선 봐야 되고 예. 또 그것이 먼저 선반영되느냐 뭐 선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까지 따져야 되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글로벌 자산 간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었던 이유는 그렇게 봐야 될 게 좀 복잡하게 꼬여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단기에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달러 강세가 잘못이 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반등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건지 서로 반대로 움직여야 될 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참 황당한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 흐름 쪽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시장 자체가 아비규환이라서 네.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1시간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재료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네. 좀 안정될 때까지는 어느 게 맞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그래서 한 4개 자산을 5개군요. 그래서 주말 시장에 FRB 개입 이후에 자산 시장이 어떻게 틀려졌는지 그래서 채권, 달러, 유로, H지수는 저 중국 쪽이죠. 그리고 네. 나스닥, 오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마감 1시간 전에 그런 주식 쪽에 호재가 나타나고 채권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식하고 원유 쪽으로 좀 강세가 나타났었던 거죠. 유동성이 네. 공급이 되니까 위험자산이 좀 세진 거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그래서 약화가 되니까 채권 쪽이 또 약세로 돌아서는 채권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맨 위에 거를 보면은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두 번째가 유로 FX이기 때문에 그때 달러 약세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H지수는 1시간 이전에 마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중요했었던 움직임이 반영이 안 돼버린 네. 것이죠. 그 아래 2개는 나스닥하고 오일인데 그런 강세 마감 1시간을 놓고 강세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예고됐었던 금리 인하가 발표가 돼버리니까 이게 다 거꾸로 움직여 버린 겁니다. 저게. 그래서 주식하고 원유 모두 다 조정을 받고 그러면 채권은 다시 지금 저 그래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채권 같은 경우는 더 상승하기 힘든 것이 이제 더 상승하려면은 실질금리,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로 과연 내려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FRB도 22처럼 따라갈 것인지.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모레는 정말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올 것인지 이것도 관심의 초점이 될 거고 오늘 이후에 저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뚫고 올라가느냐. 10년물 채권 기준으로 지금 최저점으로 내려왔었던 게 0.7, 0.8 밴드 내에서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0.5 이하로 내려간다. 만약에 오늘 이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면은 목요일에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채권 쪽에서 나타났었던 움직임이 지난 주말의 움직임하고 오늘 오전 움직임까지는 약간 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단을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도 안 했었던 그런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금리 아까 FRB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QE 단행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ECB 쪽에서 안 했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여태까지는 미국 얘기지만 우리 이머징 쪽하고 연결되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달러 쪽이 약세가 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 쪽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를 저런 FRB 쪽에서 QE를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과연 예전처럼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오일 쪽에도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 쪽까지도 올 수가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안 좋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좋을 일이 별로 이렇게 없지 않을까,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흐름을 보면요. 뭐 상황이나 환경 자체도 안 좋을 뿐더러 시장도 어떻게든 좀 안 좋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FOMC에서 내놓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 다음엔 그래서 뭐 할 건데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미국 증시랑 우리 증시랑 나눠서 생각했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은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미국 증시 쪽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머징 마켓까지 온기가 올 건지에 대해서는 진짜 퀘스천 마크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안전 자산 쪽에 속했던 주식, 그러니까 주식 중에서는 안전 자산이라고 했었던 리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츠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긋지긋한 이 디커플링이 리츠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향후에 이 디커플링이 미국 내 자산 시장 내에서도 벌어지고 같은 주식 내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는 더 안 좋게 발전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전방위적인 디커플링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디커플링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리츠 쪽에서 좀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인데 네. 맨 위에 거가 AMT, 그러니까 아메리칸 타워 쪽의 리츠인데 별로 내리지도 않습니다. 저거 5G하고 바로 관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래가 이퀴닉스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되는 거고 맨 아래쪽에 급락 보이는 게 저게 바로 코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해가지고 에너지 쪽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리츠 펀드입니다. 네. 저것이 작년 11월까지는 리츠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리츠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는데 작년 11월부터 벌써 저게 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저렇게 수직선을 쫙 거놓은 게 갭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작이 된 게 11월부터거든요. 네. 그때 미국 시장이 신고가 내면서 저런 차별화가 벌어졌는데 지금 급락을 하니까 더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업종 쪽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는 저 리츠 쪽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저런 성장성이 계속 앞으로도 부각이 되면서 갈 종목들은 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종목은 그냥 무너질 수가 있다는 점을 미국 자산 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에너지 업종 저거하고 비슷하게 이머징 마켓은 갈 거라고 구도를 잡아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QE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쪽이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올 수 있는 온기는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나오는 외국인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다만 바람이란 건 또 다른 부분이니까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글쎄요, 좀 앞으로의 수급적인 전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이 달러가 완화가 되려고 한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3월에 이 좀 달러가 빡빡한 유동성이 압박이 되는 이 구간은 일단 지나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4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이쪽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 펀더멘탈이 뭐 해소가 되네 뭐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4월 이후에도 코로나를 좀 봐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자산 간의 디커플링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장 내에서도 지난 주말에 저점 깨고 아직 그날의 저점은 안 깼거든요. 그날 저점에서 어느 업종 종목이 빨리 반등했는지 그걸 캐치해서 이번 조정 때 차라리 그런 업종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할 필요 일부분은 좀 그렇게 대응 전략을 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뭐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글쎄 이 얘기는 처음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 전략을 짤 때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갔던 IT나 이런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뭐 기대를 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결론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가 미국 시장 쪽에서 집콕이 된다 하더라도 네. AMD는 수혜를 그러게요. 입는다 이런 얘기 네. 나오잖아요. IT 쪽은 집콕을 해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되고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제가 IT 얘기 일부러 뺐는데 사람들 스트레스 받을까 봐요. 아, 그런데 제가 굳이 또 해집은 거군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IT 예. 여기서 하면은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 타라 하면은 뭐 저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덜 내리고 빨리 올라온 게 그쪽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마무리되면 그쪽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또 개인 투자자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저도 또 IT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전망 방향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함께 읽어봤고요.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